어떤 학자들은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천 가능한 일부터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먹거리 혁명입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먹거리 혁명, 존 로빈스, 오션 로빈스가 쓰고 한울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부제는 음식으로 당신의 몸,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라입니다. 먹거리 혁명은 제목 그대로 먹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존 로빈스는 각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에게 먹거리 혁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0명의 전문가들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아가 우리의 몸과 지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생활을 갖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우리의 먹거리가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께 이 책 먹거리 혁명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자 소개 존 로빈스. 세계 최대의 아이스크림 기업인 베스킨라빈스의 상속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각종 유제품과 축산물에 대해 감춰뒀던 진실을 폭로한 환경운동가이다. 비영리기구인 지구구조대 인터내셔널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1994년도에는 레이첼 카슨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는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음식혁명, 육식과 채식에 관한 1000가지 오해 등이 있다. 책의 큰 목차, 제1부 인간에게 최적의 먹거리는 무엇인가, 제2부 유전자 조작식품 얼마나 위험한가, 제3부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제4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인도적 먹거리, 제5부 먹거리 정치, 건강한 삶을 위한 식품 정책, 제6부 음식과 인간의 영혼, 제7부 먹거리 혁명의 의미. 지금부터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20명의 전문가와 인터뷰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이 중에서 저자 서문, 그리고 콜린 캠벨 동물성 단백질 우리 몸에 좋을까와 빌 맥키벤의 인류 존폐의 가장 심각한 위협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 서문. 지금부터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식품의 생산, 소비, 분배에 이르는 먹거리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식품회사는 우리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만적 행위는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최악의 상황을 타개하려는 새로운 먹거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식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한 의료 전문가들과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소비자들 사이로 장사꾼들의 음흉한 꿍꿍이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특정 식품의 영양학적 측면만 부각시키고 과대 허위 광고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하는 음식에 대한 사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정보, 아니 새빨간 거짓일 때가 더 많습니다. 더 이상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기업의 횡포와 기만을 잠자코 지켜볼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 만성질환을 경험한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건강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나요? 체중 감량이나 몸속 독소 제거 혹은 암 예방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신가요? 좋은 식생활을 갖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 대단한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세계에 굶주린 사람들과 파괴되어가는 환경을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식품 선택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먹거리가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음식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또 이것이 나의 건강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식품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당신 삶의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고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이 즐거운 도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콜린 캠벨, 동물성 단백질, 우리 몸에 좋을까? 콜린 캠벨 박사는 지난 40년 동안 영양학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특히 중국 프로젝트는 영양과 건강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연구로 의학사의 길이 남을 중요한 업적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코넬 대학교에서 영양 생화학과의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지금까지 총 70건이 넘는 자문당 검증 연구 프로젝트를 맡으셨고 3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로빈스와 콜린 캠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노란색 글씨는 존 로빈스, 흰색 글씨가 콜린 캠벨입니다. 박사님처럼 저도 유제품을 아주 많이 먹으면서 자랐는데요. 박사님의 연구가 식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저는 낙농업 가정에서 태어나 젖소와 함께 뛰놀며 자랐습니다. 50여 년 전 코넬 대학교 수의학과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유제품을 끼고 살았습니다. 너무 좋아했으니까요. 암과 그 밖의 다른 질병 및 영양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유, 고기, 달걀 등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유제품과 동물성 단백질이 유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많은 증거가 나왔죠. 저희가 발견한 것은 고기와 유제품의 섭취를 자제하고 극소량의 기름, 설탕, 소금 혹은 이것들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자연식품과 채식 위주의 식단이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이란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계기로 저와 제 가족 모두 식단을 바꿨습니다.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개체군 연구에서 심장병과 각종 암 발병률이 총 지방 섭취량, 즉 동물성 단백질 섭취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만이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유일한 원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영양소 중 육류와 유제품이 채소나 과일보다 암 발병률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육류와 유제품은 인간의 기초 건강을 위해 필요한 단백질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식품으로 각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70년 전쯤 동물 연구를 통해 카세인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로도 이 연구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카세인의 속성은 다른 동물성 단백질과 뭉쳐서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1940년대와
1950년대 사이에 동물 실험을 통해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카세인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명백한 발암물질인 것입니다. 카세인을 동물에게 먹일 경우 이 동물에게서 꾸준히 암이 발병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종류의 환경화학물질을 먹인 동물들보다 몇백 배 혹은 몇천 배 이상 암이 활성되었다는 점입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모든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는 카세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정말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암이 발병, 확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님의 연구를 통해 동물성 지방이 각종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네요. 연구 결과보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가 유제품과 육류 섭취를 중단하면 각종 통증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식품, 채식 위주의 식품에 소금, 설탕, 지방을 아주 극소량 사용하거나 혹은 전혀 첨가하지 않고 먹을 경우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생활은 질병을 예방하고 기존의 증상을 70-80%까지 개선해 줍니다. 식단의 변화로 병원 치료비를 고스란히 저축할 수 있습니다. 식단 치료의 장점은 치료의 효과가 광범위하다는 점과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류 제품, 가공식품, 약물 치료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저지방 혹은 무지방 유제품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연식품과 채식 위주의 식단에 비해 이들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는 극히 미미합니다. 건강을 위해 자연식품과 식물성 식품으로 식단을 바꾸는 것 외에 더 나은 방법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암에 걸린 환자에게도 박사님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채식 위주의 식단이 질병 예방은 물론이고 특정 질병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식단 개선이 심장질환과 제2형 당뇨병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명해졌습니다. 식단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또 임상적으로도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식단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특히 단백질과 암의 발병에 관해 질적으로 향상된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의료계는 이러한 연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식품 영양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의사들은 음식으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권유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자연식품과 채식 위주의 식단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연식품이라 함은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있는 그대로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일, 곡물, 콩과 식물을 지방이나 오일, 설탕을 넣지 않고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섭취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날 것 그대로를 먹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최적화된 섭취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샐러드, 과일과 채소를 씻어서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음식을 100% 날 것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빌 맥키벤, 인류 존폐의 가장 심각한 위협. 빌 맥키벤은 이상기후의 심각성을 알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풀뿌리 시민단체 350.org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책은 그 명성에 걸맞게 지구온난화 문제를 다룬 자연의 종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상기후를 걱정하고 계신다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를 사육할 때 나오는 환경물질이
도심에서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보다 이상기후에 훨씬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친환경적 식단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로빈스와 빌 맥키벤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오셨는데요. 늘 지적하셨듯이 현재 그 위험의 규모와 속도가 엄청나다고 봐야겠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치인 대부분은 과학이 예측하는 위험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류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 것으로 내다보십니까? 1989년에 제가 자연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을 때 이미 우리 모두는 이상기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석탄, 천연가스, 석유 등을 연소시키는 것은 탄소를 하늘에 그냥 뿌리는 행위라는 것, 그리고 그 탄소는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포집하는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런 탄소의 방출이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심각하게 지구의 생명을 파괴할 것인가 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저지른 환경오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또 심각하게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했다는 말은 지구 표면 1제곱미터당 75%나 더 많은 태양열이 관측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치로만 봤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작은 숫자의 변화가 이렇게 엄청난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지 몰랐던 것입니다. 지구는 인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미래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40%나 감소하고 물은 30% 이상 산성화되었고 대기 중에 엄청난 양의 물이 떠돌고 있어 이전보다 훨씬 많은 가뭄과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야말로 이상기후의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최고의 과학이론은 지구온난화가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긴 했지만 완전히 통제불능에 이르지 않도록 손쓸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고 최고의 과학이론은 앞다투어 조언합니다. 우리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나머지 기회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생존이 위태로운 이 상황을 우리가 손 놓고 포기하게 만드는 어떤 세력이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화석 연료 산업은 지구 산업에 존재하는 최고의 이익 창출 산업입니다. 소수 그룹의 사람들에게 안겨줄 엄청난 이익을 위해 그 산업은 우리가 지금 저지르는 환경오염을 지속하도록 장려하는 셈입니다. 물론 우리의 정치 현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환경오염의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미연에 방지하는 일에는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미국의 여야 정치인 모두 이상기후 대책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 유일하게 생각하는 동물인 인간이 생각하기를 멈춘 것이죠. 우리가 막강한 자본의 힘을 가진 그들과 돈으로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풀뿌리 시민운동을 조직하고 이 운동을 통해 정치적 변화를 일궈내야 합니다. 지역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서부터 세계 시민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일까지 모두 화석 연료 산업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함께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촌 모두가 한마음으로 환경오염을 막아내야 합니다. 식량 생산 방식이 환경오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지역에서 재배된 먹거리를 먹으면 식품의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석유와 천연가스로 만들어진 합성 비료와 살충제의 사용이 거의 없는 유기농 식품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보다 식물로부터 단백질을 공급받는 식단이 환경오염을 줄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먹이사슬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환경을 위한 식단이 우리의 건강에도 최상의 밥상이라는 점입니다. 놀랍기도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어떤 한 측면에서 유익했던 것은 여러 다른 측면에서도 좋은 효과를 내고 반면에 어떤 차원에서 형편없이 나빴던 것은 다른 일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자연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주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유엔 식량농업기구 보고서 축산업에 들이온 긴 그림자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8%는 육류식품 생산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트럭, 비행기 또는 다른 교통수단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또 다른 연구는 18%를 훨씬 웃돌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발간한 월드워치라는 저널에 따르면 축산업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 사용 가능한 토지의 4분의 1이 가축에게 풀을 먹일 땅으로 사용되고 농지로 사용 가능한 땅의 3분의 1이 가축 사료 재배지로 쓰인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현재 축산업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숲으로 만들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구 표면에 떠돌아다니는 탄소의 양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음식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품의 생산 소비 방식은 환경 보호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육장에서 약 450g의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 평균 4-5kg의 곡물 혹은 대두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축산업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전혀 없습니다. 앞서 한쪽에 좋지 않았던 것은 다른 쪽도 그르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축산업이 바로 그 실내입니다. 축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석유를 소비하며 사료로 옥수수나 대두를 재배합니다. 사육장에서 고기로 만들어지기 위해 동물들은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사료를 먹어야 합니다. 비인간적으로 동물을 다룰 수밖에 없는 대형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잔혹한 현실입니다. 풀을 먹고 자란 소가 아니라면 소고기의 영양학적 정보는 우리가 아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사육장에서 만들어진 고기는 단언컨대 당신의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많이 소비되는데 이런 고기를 많이 먹을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기를 꼭 드셔야 한다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현지의 작은 농장에서 풀을 먹여 키운 고기를 드십시오.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장시간 동물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게 하고 정성스럽게 동물을 돌본 사람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대가니까요. 그렇게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고기를 양념처럼 곁들여 먹는 소비 문화가 정착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엄청난 고기 덩어리를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음식 문화는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제임스 러브록은 우리가 소고기 섭취를 포기하면 지금의 20-30배가 넘는 농지가 생긴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본성이 인류의 참사를 막는 변화를 이룩할 만큼 선한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었죠. 러브록이나 다른 분들은 인류는 이미 돌아가기에 너무 먼 길을 왔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미래를 우울하게 예측하는 보고가 많습니다. 러브록의 경고를 가벼이 치부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직관력을 지닌 분으로 가이아 이론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자연과 인간이 하나의 유기체라는 그의 주장은 인류가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것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기후와 환경오염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인류가 보인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인류가 곧 망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런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류가 망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가 걸어온 잘못된 길은 바로잡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일부터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길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존 로빈스의 먹거리 혁명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습관처럼 먹는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이것이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세계 곳곳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파괴되어가는 환경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지요?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진 않았나요?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먹으며 병들어가고 오늘날의 주류 식품 생산업계는 이익을 위해 지구상의 고귀한 생명체들을 학대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욱 비참한 현실은 지구 반대편에는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채식 중심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은 아쉽게도 지금 절판 상태입니다. 도서관이나 중고책을 통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